안녕하십니까. 월드뷰 TV의 김승욱입니다. 오늘은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님을 모시고 윤석열 차기 정부가 취해야 될 바람직한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곽병선 원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학부와 석사를 마치시고 미국의 마케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쭉 연구를 하시다가 원장으로 은퇴하신 다음에 경인여자대학 총장도 하시고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분과 간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대 이사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었어요. 네. 뭐 의회 연설이라든지 또 학교 현장 방문이라든지 뭐 한 20차례 정도 언론에 보도된 것만 그렇게 칭찬을 했다 그러더군요. 특히 한국의 뭐 현장에서 고속 인터넷이 잘 터진다든지 또는 뭐 교사들의 월급이 많다든지 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번영하게 된 게 교육의 영향이 크다 그런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네. 반면에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참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과외를 많이 받아야 된다든지 아이들이 입시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든지 그래서 그 청소년 자살률이 OECD에서 제일 높다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이제 자식을 한국의 공교육에 맡길 수가 없어서 해외 유학도 많이 보내고 뭐 9만 명이나 다 그러더군요. 거기에 지출된 비용만 매년 23억 달러가 들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국내 안에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도 많아서 대안학교가 이제 뭐 미인가 학교도 많다 보니까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뭐 600개가 된다 이런 말도 있더군요. 이렇게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한국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진단해보고 이제 새로 출발한 윤석열 새 정부한테 교육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에 대해서 원장님으로부터 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먼저 얘기 들어가기 전에 뭐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원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독자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예. 경동교회 출석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크리스찬 기독교육학자로서 지금까지 평생을 연구하고 또 활동하시면서 보람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개인적인 얘기 좀부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태 신앙인입니다. 해방되기 4년 전에 유민으로 만주 목단강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1920년대 이 기독교에 귀의하시면서부터 저희 집안이 기독교 가정이었고 그런 가풍에서 자랐습니다. 경동교회를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또 지금까지 역사의 여러 굴곡을 거치면서 저희 집안 나름대로 크고 작은 위기 그런 거를 겪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은혜가 이기네 그런 제목의 저서를 내신 걸 보고 그 제목이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살면서 교육에서 이렇게 지식을 중심으로 연구도 하고 또 교육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 문제도 또 뭐 생각하게 되고 신앙 속에 그래도 중심을 잡고 있는 주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늘 제가 전문으로 살아온 분야하고도 같이 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로 그 교육과정학을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그 연구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랄까요? 가장 그 중요하게 고려했던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식물을 잘 기르려고 그러면은 좋은 영양분을 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을 기르는 일에 중요한 것은 그 좋은 교육 내용을 잘 선정해서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그 분야가 이제 교육과정 학이라고 하는 이제 전문 분야인데, 제가 평생 직장으로 있었던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국가교육과정 문제를 거의 독점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관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한 30여 년 동안 일하면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연구개발 사업은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참여를 했고, 그런 덕분에 제가 여러 유수 각국의 교육과정도 섭렵하고 비교하면서 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부족한 점은 뭐고 또 좋은 점은 뭔가,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문했던 분야에 평생을 바칠 수 있었다는 하는 거, 연구하는 분야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나라 교육과정 바뀔 때마다 주목했던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 다른 하나는 나라가 먼저다. 자유는 뭐냐면은 학생 개개인을 그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로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이지만, 그러나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 학생 한 개인 개인을 자유인, 자유혼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줬으면 좋겠다. 교육에 좀 선진국이라 볼 수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영향받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우리 한 개개인의 존엄, 또 행복,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 개개인의 최대 성장 발달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만큼 개인의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적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가 먼저다라고 하는 정신이 밑에 깔려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을 그동안에 좀 나름대로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국이 이제 지금까지 세계 10대 경제권 안에 들어오고 이제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발전하게 된 이유는 사실 교육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자원도 별로 없고 기술도 없었는데 오늘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한글이 참 훌륭해서 쉽게 문맹률도 낮출 수 있었고, 또 부모들의 교육열도 참 높았고, 또 많은 사립학교들이 세워졌고, 이런 그 교육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의 기초는 가정과 부모인데, 사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교육을 학교에다가 맡기고 또 사교육 현장에다 맡기고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교육에서 이 가정의 중요성, 부모의 중요성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 발달에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육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도 부모님의 품보다 좋은 교육 환경은 없다.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국이 이만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거 넓은 의미에서 다 교육의 힘의 덕인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런 동안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초고속 산업사회, 또 이렇게 제4차 산업혁명이나 또는 인공지능 시대라고 불리는 초연결 복합지능사회로 나가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앞장서고 있는 형국에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 가족 구조 또 가정 환경 이런 것이 젊은 부모님들이나 또는 젊은 세대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변모해서 생기는 그런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젊은 부모들이 출산이나 또는 육아 기피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만큼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너무 힘들다. 그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사회가 책임져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나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육아 보육과 조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기조를 이제 깔고 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이면서 돌봄 시설이라든가 또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확대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런 그 국가기관, 사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기 자녀를 직접 보살피고 돌보고 또 심지어는 너무 또 자기 자식 사랑이 이제 지나쳐가지고 그 자기 자녀 이기주의, 내 자식만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욕심 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 반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우리 부모님들이 슬기롭게 자기 자녀를 가장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뭐 우리 사회 일반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요새 젊은 부부들이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문화 가족, 부모가 없는 그런 그 자녀들 가족도 있거든요. 그런 가정들을 위해서 여전히 국가는 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 젊은 육아 어린이들을 잘 케어하는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교육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부모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자녀 문제는 막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번은 이제 유수 기업체, 큰 기업체에 고위직에 있는 분을 특강으로 강사를 모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강의하러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 대학에서 자녀들을 좀 잘 키워서 좀 직장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요새 그 갓 대학 졸업해서 이제 그 직장에 취직한 젊은이들이 상사를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새치기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서 야, 내가 젊었을 때 신입사원일 때는 뭐 이 고위직 그 간부들이 오면은 다 자리도 양보하고 먼저 타시라고 그랬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 학교에서 뭘 가르쳤냐 이런 식으로 저를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학에는 엘리베이터 타는 거 안 가르칩니다. 그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일지 모르고 초중고등학교도 엘리베이터 있는 초중고등학교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는 부모들의 잘못 교육된 거지 이거를 교사나 교수한테 책임을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 직장이나 기업에 있는 분들은 이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수들한테 이렇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의 책임은 부모한테 있는 거다. 이걸 대전제를 깔고 우리가 교육 문제를 얘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교사의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교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학교 현장에는요, 교수들도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이 가르치는 일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행정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미국의 예를 좀 들면 미국의 의사들이요. 워낙 그 의료 사고에 대한 소송이 많다 보니까 또 소송 금액도 크고요. 의사들이 자기 소송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불필요한 처방도 많이 하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사들도 어떻게 하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렇게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행정일이 너무 많아서 뭐 학생부를 기록한다든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각종 이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세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세 자녀를 이제 키우면서 여러 번 그런 걸 느꼈습니다. 저희 아이가 방학 때쯤 다 돼서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하루 종일 그 동영상만 봤대요. 영화만 봤대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건요. 제가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이거 미성년자 불가 영화라서 안 볼, 애들이 볼까봐 이제 안 볼라 그러면 자기는 그거 학교에서 다 봤대요. 그래서 아니 네가 이걸 어떻게 보냐. 그래서 아니 선생님은 뭐 하고 그러니까 뭐 학생부 정리하고 뭐 바쁘다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사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행정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교육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교사들이 방학 때 좀 놀라 그러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깊으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 뭐 어떻게 저도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말씀 드리기 어려운데 선생님들한테 잡무 부담이라고 알려진 원래 수업에만 전념하는 것이 교사 본연의 직무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 이게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업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분류가 되는데 하나는 교사가 아니어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행정 업무. 그런 것 때문에 교사가 수업을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행정료를 뭐 더 충원하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따라가는 업무들, 예를 들면 학생부 기록이라든가 채점이라든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기말고사, 또 뭐 수능 시험 학생들에게 큰 평가를 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 뒷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은 선생님 본인 대신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수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듣기로는 그 미국의 선생님들도 이 학생 채점하는 거는 집에 가져와서 밤새우면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이 교사들의 업무 매뉴얼이 상당히 엄격해가지고 이 수업을 제때 안 하면은 뭐 학생들한테서 컴플레인이 가고 또 선생님들이 그런 그 직무 기준을 열심히 지키는데 적어도 학생들이 있는 한 교사는 수업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모든 그 교원 사회가 이렇게 엄숙하게 좀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어떤 뭐 제도나 뭐 방침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 발휘되는 그런 분야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전문적 권위를 살려서 수업에 매진해 주시고 채점이라든가 기타 그 기록에 관한 것은 좀 힘드시지만 수업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은 사실 이제 공허한 거거든요. 이왕 선생님들 그 업무 부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들이 좋은 교육의 질에 앞장서는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핀란드는 십수년 전만 해도 그 나라의 학생 학력 평가 수준은 그냥 중상위권에 불과했어요. 근데 지금은 핀란드 학생들이 국제학력 평가에서 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수업처럼 시험 점수 위주 교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학이면 실험 실습 열심히 하고 사회 과목엔 토론 열심히 하고 교과목 본연의 활동에 충실히 하면서 학생들이 그 교과목에 몰두하도록 길러낸 성과로 이렇게 업적을 내고 있어요. 그게 선생님들 하기 나름이거든요. 독일에 이제 유명한 그 입시 제도가 이제 아비투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아비투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수능처럼 따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을 직접 가르친 선생님이 졸업할 때 그 학생한테 매겨준 점수를 그냥 국가가 그대로 아비투어 점수로 공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선생님 개개인의 전문성 또 전문적인 권위를 국가가 사회가 부모가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쓰든지 전념해야 되겠다. 그 전념한 수준이 적어도 우리 한국 교육을 세계 수준으로 올려놓자. 우리가 지금 민족이 분열되어 있고 남북이 지금 극한 대치 상황 계속하고 있고 지금 주변의 열강들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냉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학생들을 길러야 되는데 어떠한 미래 상황에서라도 우리 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도록 길러주자 말이지. 그런 사명의식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선생님들이 그런 잡무 밀려가지고 학생들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지 않겠나.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예.